공정한 임금을, 공정한 대우를 1,000명, 아니 그 이상의 노동자들이 공장 앞에서 외치고 있었다. 공정한 임금을, 공정한 대우를. 첸나이의 조용했던 아침이 시위대의 함성으로 흔들렸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그토록 번영의 상징이었던 그곳에서 오늘은 역사의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메시지가 폭풍처럼 쏟아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다. 그녀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 바로 그것이 그녀를 시위 현장으로 이끌었다. 우리의 목소리가 삼성에 닿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첸나이의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상인들의 외침, 그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음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휴대폰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어요. 계속해서 메시지가 쏟아졌고 전부 같은 얘기였죠. 삼성 공장에서 큰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마야라고 해요. 첸나이에서 커뮤니티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날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시간을 보내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가족들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돕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는 일을 해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저는 제 일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창문을 내다보니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가 보였어요. 첸나이는 항상 변화하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삼성 공장이에요. 크고 반짝거리는 공장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왔거든요. 그들이 파업 중이라고 했어요. 즉, 더는 일하지 않고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몇몇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아니었어요.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을 멈추고 공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요. 분명 대단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메시지에 따르면 그들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즉 그들의 노조를 회사에서 인정해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읽다 보니 공장 전체가 가동을 멈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기계도 멈췄고 제품도 생산되지 않고 있었죠. 모든 것이 멈춘 거예요. 믿기 어려웠어요. 이 공장은 첸나이가 얼마나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도시로 변하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곳이 조용해졌다는 사실이 이상했죠. 노동자들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상황이 나빴던 걸까요? 저는 그들의 가족들 중 몇 명을 알고 있었어요. 커뮤니티에서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단지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들을 돌보기를 원하는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할수록 이 상황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위 장소는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았어요. 몇 블록 정도 거리였죠.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오는 함성 소리도 들렸어요. 궁금증이 점점 커졌어요. 결국 가기로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고 최소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아파트를 나서자마자 주변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저도 그 일부가 될 것 같았어요. 공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저와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흥분된 표정이었어요. 몇몇은 손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아직 그 위에 적힌 글자는 읽히지 않았어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소음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이 외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공정한 임금을, 공정한 대우를. 그 외침이 주변 건물들에 메아리 쳤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시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공장 앞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땅에 앉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룹을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많은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 보내는 것을 도왔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나 제가 의료 지원을 도왔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군중 앞쪽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삼성 인도 노동자 복지 노조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이건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존중받고 싶어 했던 거죠. 군중 속을 지나가면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한 여성은 긴 시간 동안 일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는 공장 내 안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나이 든 노동자는 경영진이 늘 자신들의 불만을 무시한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너무 익숙했어요. 제 일에서도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지 자주 보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든 학교를 계속 다니려는 아이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원할 뿐이죠. 그 자리에 서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고 있느니,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도 됐고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든 돕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긴 그림자가 군중을 덮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노동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회사가 가만히 있지도 않겠죠. 이번 파업은 우리 도시를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파업이 얼마나 오래 갈까? 정말로 이 노동자들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확실한 답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일에 끼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문제였죠.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시위에서 들었던 외침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공정한 임금을, 공정한 대우를. 그 요구는 참 단순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이루기 가장 어려운 법이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더 이상 휴대폰 진동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메시지가 계속 왔고 하나하나가 더 급박하게 느껴졌죠. 바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믿기 어려웠어요. 삼성전자 공장을 대상으로 한 가장 큰 파업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떠나 더 나은 대우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우리 도시 첸나이에서 늘 발전의 상징이었던 그 공장이 지금은 조용하고 멈춰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어요.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위 장소로 걸어가면서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구호와 외침이 주변 건물들에 울려 퍼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시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 광경이 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세어볼 수조차 없었어요. 거리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얼굴과 몸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있었고 그걸 흔들고 있었어요. 그 에너지는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결의와 분노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군중 속에서 저는 많은 익숙한 얼굴들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낯선 이들이 아니었어요. 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도왔던 제 이웃들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준 라비의 딸도 보였고 노모의 의료 혜택을 받게 도와드린 락슈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팬데믹 때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연결해준 아르준의 가족도 있었죠. 이들이 이렇게 자기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꽉 찼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커졌고 그 외침이 공장의 높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우리는 공정한 임금을 원한다.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라. 구호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대단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의 고된 일, 불공정한 대우, 생계를 꾸리기 위한 끝없는 고투. 제가 일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군중 속을 지나면서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이 사람들, 이 노동자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살아? 그들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될까? 제 눈에 띈 건 커다란 현수막이었어요. 몇몇 노동자들이 들고 있었죠. 삼성 인도 노동자 복지 노조라고 굵직하게 쓰여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더 큰 걸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인간으로서 기계의 통지받기가 아니라는 걸 회사가 알아주길 바랐던 거죠. 그들의 싸움이 낯설지 않았어요. 제가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들도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공장에서 공정한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나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어린 소녀나 그 싸움의 본질은 언제나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보이기를,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원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원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던 저는 공장 입구 쪽에 서 있는 경비원들을 보게 됐어요. 그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분위기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처럼 팽팽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그 시위 현장에 있었어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열정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거리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웠고 군중의 에너지도 달라졌어요. 처음에 분노와 흥분이 차츰 가라앉았지만 그 결의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그들은 물러서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긴 싸움이 될 각오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시위 현장에서 본 것들과 들은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시위대의 구호가 여전히 제 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영감도 받았지만 동시에 압도되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 제 이웃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싸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 조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삼성 공장의 시위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어요. 더 큰 그림 속의 일부였어요. 평등과 공정함을 위한 더 큰 싸움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작은 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쯤 이미 밤이 되어 있었어요. 문을 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본 모든 문제를 제가 다 해결할 순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저는 들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제가 아는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어쩌면 아주 작은 도움이겠지만 이 노동자들이 존엄과 존중을 위한 싸움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파업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게 훨씬 더 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시위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거리는 한결 조용해졌지만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몸이 지쳤지만 하루 동안의 일들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신발을 벗은 후 창가에 있는 제일 좋아하는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저녁에 서늘한 바람이 얼굴에 닿으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랑 선영이 제 한국 친구예요. 우리가 챗나이의 알록달록한 벽화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선영이를 만난 건 1년 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둘 다 사람들을 돕고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선영이와 저는 서로의 나라에 대해 몇 시간이고 얘기하곤 했어요. 저는 인도의 풍부한 역사와 매콤한 음식,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선영이는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몇십 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변한 이야기요. 우리 나라들이 참 다르면서도 비슷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둘 다 큰 도시에는 높은 빌딩과 바쁜 거리들이 있었고 시골 마을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거든요.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 노동자들이 생각났어요. 한국의 노동자들도 이렇게 시위할까? 삼성은 한국 회사잖아요. 한국에서는 직원들을 다르게 대우할까?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선영이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죠. 안녕, 선영아. 잘 지내?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 여기 삼성 공장에서 큰 시위를 봤어. 그래서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이 시위하나 궁금해졌어. 한국의 노동 환경은 어떤지 궁금해.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송을 눌렀어요.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선영이가 깨어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녀와 연결되고 싶었고 그녀의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제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지 궁금했어요. 답장을 기다리면서 저는 작은 주방으로 가서 차이를 끓였어요. 익숙한 생강과 카다멈 향이 퍼지며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선영이가 챗나이에 왔을 때 처음으로 차이를 마셨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녀가 할머니가 해주시던 생강차 생각이 난다면서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의자에 다시 앉아서 차이를 손에 들고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어요. 챗나이는 정말 잠들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와 길거리개의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핸드폰이 진동해서 깜짝 놀랐어요. 선영이에게서 답장이 온 거였어요. 마야, 네가 연락해줘서 너무 반가워. 그녀가 썼더라고요. 삼성에서 시위가 있었다니? 정말 큰일이네. 우리도 한국에서 노동자 시위가 많았어. 그게 참 복잡한 이야기야. 내가 얘기해줄까? 저는 설렘을 느끼며 빠르게 답장을 쳤어요. 응, 얘기해줘. 너무 알고 싶어. 선영이의 답장을 기다리면서 저는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여기 챗나이에 있는 저와 서울에 있는 그녀가 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세상이 크면서도 작다고 느껴졌어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배울 준비를 했어요. 따뜻한 차이가 손을 감싸고 이 우정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를 가로지르는 이 우정이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제 나라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도 저는 선영이의 메시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늘 본 일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만난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을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도시의 소음이 계속 들려오는 가운데 이번 일이 단순히 노동권에 대한 배움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같은 희망과 투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조금 덜 외롭다는 느낌을 들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의 시위 생각으로 가득했죠. 침대 옆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고 선영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기를 바랐어요. 다행히 길게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침대에 앉아 바로 읽기 시작했어요. 선영 씨의 말은 마치 한국의 과거를 생생하게 그려낸 듯 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선영 씨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 노동자들은 정말 힘든 시절을 겪었어요. 위험한 환경에서 긴 시간 동안 일했고 임금은 매우 낮았어요. 하지만 그냥 참지만은 않았죠. 그들은 맞서 싸웠어요. 저는 마치 몇십 년 전 그 결연한 표정의 노동자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어요. 선영 씨는 그들이 어떻게 대규모 파업을 조직해서 공장 전체를 멈춰 세웠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 과정이 쉽지도 않았고 평화롭지도 않았죠. 노동자들은 자주 경찰과 충돌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몇몇은 폭행을 당했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어제 봤던 시위대의 결연한 표정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들도 한국 노동자들처럼 다른 나라의 투쟁에 대해 알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선영 씨의 메시지는 계속됐고 한국 노동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었다고 했어요. 서서히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썼어요. 임금이 오르고 공장이 더 안전한 일터가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강한 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함께 일어설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깨달은 거예요. 저는 아룰과 다른 시위자들을 생각했어요. 그들도 한국 노동자들처럼 이제 막 그들의 여정을 시작한 거잖아요. 저도 그들이 같은 힘과 연대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메시지를 더 읽어나가면서 변화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변화는 느려요. 선영 씨는 썼어요. 하지만 가능해요. 그 시작은 자신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에서 비롯되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매일 같이 일하는 사람들, 공장 노동자들, 힘겹게 살아가는 가족들, 교육을 위해 싸우는 아이들. 그들 모두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준비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선영 씨의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그 메시지를 시위자들에게 꼭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우리 동네 찻집에서 노동자 몇 명과 만났어요. 평소처럼 떠들썩하던 찻집이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노동자들은 지쳐 보였고 며칠간의 고된 싸움이 그들의 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의 얼굴엔 여전히 결의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선영 씨와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그들이 겪었던 대규모 파업과 도전들을 설명해주자 노동자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요? 아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겼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말했어요. 그래, 그들은 진짜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노동자들이 함께 일어섰을 때 그들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잠시 동안 모두가 말없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들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게 보이는 듯 했어요. 자신들의 상황과 방금 들은 이야기를 비교하는 것처럼요. 마침내 나이가 좀 있는 노동자 중 한 명인 락슈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이 길을 처음 가는 게 아니었군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앞에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네요. 맞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피곤함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 새로운 희망과 결의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헤어지기 전 아룰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야, 이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노동자들이 앞으로 직면할 어려움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힘든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죠. 멀리 한국에 있는 선영 씨를 생각하며 그녀와의 우정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말이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서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선영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역사를 공유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신의 말이 여기 사람들에게 힘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공정함과 존엄을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의 일부라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라고 썼죠. 잠이 들기 전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했어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희망이라는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아룰이 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차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어둑한 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의 표정 속에서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여전히 보였어요. 우리가 승산이 있을까요?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그의 질문에 무게를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주위에 있던 다른 노동자들도 저의 대답을 기다리며 조용해졌어요. 선영 씨의 말,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투쟁, 그리고 저와 함께 앉아있는 이 사람들의 험난한 앞길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있어요. 제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쉽진 않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미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여주셨잖아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아룰의 눈이 살짝 커지면서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피어나는 게 보였어요. 다른 노동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일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여전히 불안한 얼굴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선영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기로 했어요. 알고 있나요?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1970년대, 80년대에 그분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그때는 단순히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대우받는 게 목표였죠. 제가 잠시 말을 멈추자 노동자들은 집중해서 듣느라 차도 잊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한국 노동자들은 제가 말을 이었어요. 대규모 파업을 조직했어요. 가끔은 공장 전체가 문을 닫기도 했죠. 당국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많은 노동자들이 체포됐고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작은 모임에서 탄식과 속삭임이 퍼져나갔어요. 몇몇 사람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지만 그 속에서 점점 결의가 자라나는 것도 보였어요. 무섭네요. 제가 지역 사회활동을 통해 알게 된 미나라는 여성이 말했어요. 그럼 성공했나요? 그게 의미 있었던 건가요? 저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네,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죠. 노동자들은 더 나은 임금을 받았고 근무 환경도 개선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 강한 연대감을 느끼게 됐어요. 함께 서면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지쳐 보였던 어깨가 조금씩 펴졌고 내려가 있던 시선들이 다시 힘을 얻어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아룰이 말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더 힘이 있었어요. 근데 마야, 우리는 그냥 작은 그룹이에요. 그 한국 노동자들처럼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 용감한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이 솟아올랐죠. 모든 큰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아룰. 그 한국 노동자들도 처음부터 다 이긴 건 아니에요. 작은 승리부터 시작했죠. 예를 들어 공장에서 깨끗한 식수를 얻는다거나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는 것 같은 것들요. 그런 작은 승리가 다음 도전을 위한 용기를 줬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췄어요.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큰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함께 모였잖아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갑자기 미나가 일어서더니 눈에 새로운 빛이 반짝였어요. 마야, 말이 맞아요.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점점 더 힘이 실렸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단번에 바꿀 순 없겠죠. 하지만 시작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모이고 계속해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그룹 전체에 에너지를 불어넣었어요. 사람들이 더 똑바로 앉고 불안한 눈빛 대신 결연한 표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룰도 미나 곁에 서서 일어섰어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는 저와 동료 노동자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이 파업이나 이 공장에 관한 게 아니군요. 우리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하죠. 맞죠? 저는 그의 이해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말을 이어갔어요. 맞아요, 아룰.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똑같은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만드는 거죠. 그 말을 하고 나니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였어요. 우리 그룹 위를 감싸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의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를 희망이 채웠죠. 이건 즉각적인 기적을 바라는 순진한 희망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건 좀 더 강하고 끈기 있는 종류의 희망이었어요. 긴 여정을 준비하면서도 그 끝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는 그런 희망이었어요.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그룹이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더 이상 단순히 지친 노동자들이 불평을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은 공통의 목표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뭉친 하나의 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차각의 주인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일어섰어요. 아룰은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마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서. 저는 가슴 깊숙이 따뜻함이 퍼지는 걸 느꼈어요. 아룰, 저야말로 감사해요. 하지만 기억해요. 힘은 원래 여러분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게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우리가 차가운 저녁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올 때 아룰의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렸어요. 우린 계속할 거예요. 그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단순한 진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환점이었어요.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고 결의가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룹이 흩어져 각자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그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좌절과 실망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변했어요. 이 노동자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찾았고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찾았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공장에서의 항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과도 불확실했지만 오늘 밤 저는 노동자들의 눈 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았어요. 그 불꽃이 진정한 변화를 위한 길을 밝힐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첸나이의 거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기에는 뭔가 가능성이 가득 찬 듯했고 머릿속은 온통 노동자들, 그들의 투쟁, 그리고 한국에서 온 선영의 이야기와 엮인 뜻밖의 연결로 가득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멀리서 아직도 시위 구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익숙한 골목과 문을 닫고 있는 가게들을 지나면서 발은 저절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룰과 다른 노동자들이 있던 그 찻집에 남아 있었죠. 아룰이 우리에겐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보였거든요. 제가 한국 노동자들과 그들의 긴 투쟁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 불씨가 더 환하게 빛나는 게 보였어요. 집 근처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선영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변화는 더디지만 가능해요. 사람들 스스로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그 말이 저에게 힘을 줬고 노동자들에게도 그런 힘을 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작은 돌멩이를 연못에 던졌을 때 퍼지는 물결처럼요.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하루 종일 걸어 다닌 탓에 다리가 아팠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도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히 공장에서의 시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국경 너머로 연결시키는 더 큰 무언가였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신발을 벗고 바로 부엌으로 갔어요. 생각을 정리하려면 차이 한 잔이 필요했거든요. 물이 끓고 달달한 향신료 향이 공기를 채우는 동안 저도 같이 생각에 잠겼어요. 선영이 지금쯤 한국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서울의 거리 어디쯤을 걷고 있을까요? 현대적인 빌딩과 오래된 사찰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녀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녀의 말이 저에게, 그리고 아룰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고 있을까요? 뜨거운 차이 한 잔을 들고 작은 발코니에 나갔어요. 이제 밤 공기가 한결 서늘해졌고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길게 숨을 내쉬었죠. 할 일이 많았지만 오랜만에 준비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생계를 위해 힘겹게 버티는 가족들, 교육을 꿈꾸는 아이들,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싸우는 노인들. 그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하나하나가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죠. 그리고 이제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그 명단에 추가되었어요. 내일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어요. 회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까요? 상황이 나아질까요? 답을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들이 싸우는 동안 저도 그들과 함께 서 있을 거라는 것, 제 목소리도 그들의 목소리에 보탤 거라는 걸요. 차를 홀짝이며 휴대폰을 꺼내 선영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고 오늘 있었던 시위와 그녀의 말이 어떻게 인도에서 만난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나라 이야기가 첸나이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알리고 싶었거든요. 잠시 멈추고 화면 위로 손가락을 멈췄어요. 이런 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그 연결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간단하게 쓰기로 했어요. 선영에게, 오늘 당신의 말이 여기 인도에서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일으켰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의자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전해질 수 있다는 게, 투쟁과 희망이 대륙을 넘어서 공유될 수 있다는 게 참 이상하면서도 멋진 일이었어요. 세상이 동시에 더 커지고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죠. 차를 다 마신 뒤 내일 다시 시위 현장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많은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영에게서 배운 것들을 전해줄 거예요. 노동자들과 회사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고 적어도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몸을 쭉 펴고 피곤한 근육을 풀었어요. 내일은 또 길고 힘든 하루가 될 테지만 저는 그걸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오랜만에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시위나 하나의 공장 문제를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사람들끼리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우는 과정이었죠. 잠들기 전 아룰과 선영 그리고 제 인생에 얽힌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정의와 존엄을 향해 나아가는 이긴 길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혼자가 아니란 걸 알기에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싸움이었어요. 그날 밤 꿈속에서 저는 국경이 중요하지 않은 세상을 보았어요. 이야기와 투쟁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사람들이 불의 앞에 하나로 서 있는 그런 세상이었죠. 참 아름다운 꿈이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일을 다짐했어요.